네, 생생 건강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02-2000-4906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태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앞서 광고 전에 어떠한 치료법이 있고 요즘 어느 치료법을 더 선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발견했어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라는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제 한 초점에 모아서 생긴 에너지로 이제 종양을 치료하는 기술이고요. 사실 이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이제 하이프, 영어 약자로 하이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개발하려고 한 역사는 꽤 깊습니다. 한 1940년대부터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 기술이 따르지 못해서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한 1990년대 말부터 이제 실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한 초점에 강한 초음파 에너지,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를 모아주는 거고요. 이때 생긴 열 에너지 가지고 종양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이 초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직을 이제 괴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열 에너지 말고도요. 이제 이 열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종양을 괴사시켰을 때 이제 그 국소 부위에 이제 암 면역들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 효과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번 임상 실험했을 때 꽤 흥미로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유방암이 이제 왼쪽, 오른쪽 여러 군데 퍼져 있었는데 이제 왼쪽 유방암을 치료를 했는데 전신으로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오른쪽 유방암도 같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 열이 이제 면역이 좋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뭐 황토, 토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하이프는 직접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거고 간혹 드물게 운이 좋을 때는 전신의 면역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암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수술이라던가 항암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또 다른 치료법으로 저희가 하이프 이야기해 보고 있거든요. 열로 치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원리를 조금 더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네. 이제 장난할 때 보면은 이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네. 하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음파를 갖다 한 초점에 모아주면은 거기에 이제 열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 열 에너지가 이제 한 온도가 한 65도에서 한 100도 사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단백질들은 한 45도 이상 그 열에 노출되면 사멸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암 단백질들을 갖다 이제 파괴시키는 거고요. 좀 그에 약간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요. 캐비테이션 효과라고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기체가 용출되면서 세포막이 파괴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물리적인 면에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초음파를 모았을 때 생기는 에너지, 주 에너지는 열이고요. 그 외에 어떤 캐피테이션, 공화작용이라고 한글로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물리력 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어떤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암 종양에 도달해서 이제 높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고강도 초음파로 암세포를 응고 사멸시키는 원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치료법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 대상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어떤 기술 범위는 뭐냐면 간암, 그러니까 원발성 간암. 이제 주로 원발성 간암은 색전술과 하이프를 병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이성 간암. 주로 전이성 간암은 하이프 단독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항암과 같이 하는 걸 권하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암이기 때문에 주로 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하이프를 치료하고 있는 분야는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입니다. 사실 뭐 양성 질환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나 또는 자궁을 잃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이프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암은 그런 원발성 간암, 전이성 간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 질환은 이제 주로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의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프 기술을 그럼 어떤 질환에 주로 하냐? 딱딱한 고용의 어떤 장기에 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초음파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공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장암이다, 위암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위 대장에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초음파로 이렇게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폐암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폐암 같은 경우도 이제 바깥에 이제 갈비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하이프로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 폐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안에 깊숙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폐 그 공기를 이제 초음파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이제 하이프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좀 열이 약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제 중추신경, 뇌라든지
또는 이제 척추, 이제 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신경인데요. 거기에 이제 근처에 이제 하이프를 쐈을 때는 어떤 마비 증세, 심각한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뇌라든지 척추 쪽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하이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프로 어떠한 치료가 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폐암과 위 대장암은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과 가까운 부위도 다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프의 장점을 우리가 알아야지 환자분들도 고려를 해보실 텐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하이프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원이 초음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음파라는 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임신했을 때 산전 검사에 주로 쓸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클린 에너지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바깥에서 뭘 찌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침습적이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건 열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어떤 종양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저도 간혹 이게 어떤 경우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전신 면역이 갑자기 활성화가 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역을 올려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치료 임상 과정들 쭉 지켜보고 그다음 해외 논문들을 봤을 때 이제 요즘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췌장암 통증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췌장암 환자분들 특히 암성 통증 같은 경우 굉장히 조절이 어려운데요. 이제 하이프를 했을 때 이 통증이 조절이 잘 된다. 이런 논문들이 독일이랑 이제 스페인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다른 치료법들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크고 지속 기간도 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성 통증에 좀 효과가 좋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치료를 받다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또 면역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장점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까지 그 과정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이제 CT 어떤 촬영한 결과들 먼저 보고요. 그 결과를 봐서 암 치료 범위는 어떻게 할지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라는 거는 어떤 뭐 수술같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참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수면 마취 통해서 이제 시술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시술 때 이 환자분들이 좀 눕습니다. 암 위치에 따라서 좀 엎드리기도 하고 모로 눕기도 하고 어쨌든 암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 보통은 이제 수면제랑 진통제를 써서 좀 살짝 재워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술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대개 시술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짧게는 한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한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되는 거 보고 나서 이렇게 병실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치료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로 다른 암 치료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다른 암 치료랑 병행하는 걸 좀 저는 선호하고요. 이제 암 치료라는 게 사실 단일 치료 그거 가지고 치료를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라는 거는 환자분 몸에 큰 해가 없다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병행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 치료, 우리 암에 대한 이해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머리 만지고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치료도 그렇게 우리가 이 암에 대한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암의 어떤 중요한 기전들 그걸 이제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의 치료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갖다 병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더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도요. 그 단독 치료보다는 병행 치료를 선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원발성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못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치료법이 이제 색전술입니다. 그 색전술이랑 하이프를 같이 했을 때 색전술 단독 치료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고요. 그다음 이제 항암이랑 하이프를 많이 병행을 합니다. 하이프를 때렸을 때 그 국소 부위에는 이제 혈류가 좀 증가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항암제들이 그렇게 혈류가 증가한 곳에 좀 잘 머물게 되고 또 딱딱한 암을 갖다가 하이프로 깼을 때 항암제가 훨씬 더 거기에 잘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이랑 하이프를 병행하는 것도 환자분이 이제 큰 무리가 없다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병행 치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서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췌장암 문의도 네. 주셨는데 췌장암이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이 된 이후에는
예상 수명 기간도 좀 짧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췌장암 환자 중에서도 치료를 받으신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고요. 췌장암은 우리가 이제 수술 못할 때 항암할 때 보통 우리가 1년 살 확률 10%라고 봅니다. 어떤 통계자는 8%라고 하고요. 어쨌든 1년 이상 넘길 확률이 이제 10% 미만이다. 굉장히 좀 예후가 암울한 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겪었던 환자도 이제 한 40대 초반 이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췌장암이 간으로 좀 전이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환자분은 우선은 항암 단독 치료는 좀 너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치료랑 좀 병행하자고 했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하면서 중간 휴지기 때 이제 하이프 치료를 했었고요. 물론 하이프 치료 말고도 이분이 또 어디 외국에 가서 면역 세포 치료도 받고 어디 또 면역 항암제도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고요.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예상 수명보다 훨씬 넘게 한 2년 이상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췌장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명이 점점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항암이랑 하이프를 병행한 사례인데요. 이제 이분도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처음 오셨을 때 이제 12장, 사실 12장암이 좀 흔한 암은 아닌데요. 왜 간으로 전이 되는데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간에 좀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다 암세포인데요. 저 암이 너무 많이 간에 퍼져가지고 간이 많이 붓고 곧 간 부전에 빠지기 직전이어서요. 이제 환자분도 많이 절망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50대 아직 젊으시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우선 항암은 꼭 받으시라. 뭐 산으로 간다길래 말렸어요. 항암 꼭 받으시라고. 그리고 네. 항암하면서 하이프를 같이 했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한 3개월 지났을 때 몸의 암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그 환자도 한 2년 이상 그렇게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래도 너무 좀 상황이 좀 어렵다. 통계적으로 당신이 살 확률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아직 몸이 좀 건강하실 땐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갖다가 이제 좀 절망하지 않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지장에서 간으로 전이가 된 또 특별한 케이스를 봤는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 자궁암이라던가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을 걱정하시거든요. 네. 여성들이 특별하게 걸릴 수 있는 암이기 때문인데 이런 케이스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네. 남는 환자분이었는데요. 한 70대 여자 환자분 난소암이 좀 온몸에 여기저기 전이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항암도 꾸준하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 항암제 쓸 옵션이 없어가지고 오시게 됐고요. 이제 저 CT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목에 림프절이 크게 부은 건데 환자분 저한테 그랬습니다. 나 이거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은 생명과 우선 직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CT 보니까 간에 너무 암세포가 커가지고 네. 자 우선은 사는 게 우선이니까 요걸 먼저 하겠다. 목은 좀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하이프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좀 특이했던 거는 그렇게 암세포로 간을 치료했고 간에 있는 암세포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전신의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치료하지 않은 저 목의 림프절들도 갑자기 확 줄어들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어느 사례라서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프를 통해서 치료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모든 암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치료에는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리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이 초기일 때는 보통 이제 표준 치료, 수술, 방사선, 또는 필요하다면 항암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수술 또는 이제 보조적인 방암, 방사선 또 보조 항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개는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환자를 괴롭히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암이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항암이 주치료가 될 때는 이게 좀 끊임없이 휴지기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항암 부작용이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항암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머리카락도 빠지지만 사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위 점막 또는 대장 점막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이기 때문에 항암제 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질도 나고 뭐 설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힘든 부작용을 겪게 되고요. 그 외에도 신경들도 이제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이제 투여하시면서 환자분들이 손발이 아프다 또는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큰 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 어떤 적절한 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좀 심각할 때는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항암을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경계 합병증들은 또 드물게는 어떤 항암제 때문에 어떤 치매 증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이가 젊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골수가 이제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암제에 잘 공격을 받고 좀 취약한데요. 이제 골수가 억제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백혈구 같은 어떤 면역 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억제가 되고요. 이제 그랬을 때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우리 몸의 어떤 외부 균에 대한 어떤 방어막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막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 가게 되는 경우 종종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광범위 항생제가 좀 빨리 투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암 치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생생 건강 정보 오늘 이 시간은 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전화를 통해서 1대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00-4906 연결되어 있고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네. 저희 삼촌이 대학병원에서 네. 위암 수술을 받고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올해 초쯤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 재발해서 간으로 번졌다는데, 네. 맞는 항암제를 찾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체력도 안 돼서 항암 치료가 어렵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지, 또,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할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삼촌이 위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고 완치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70세. 지금 70세. 그래서 네. 재발을 했는데 이제 몸 컨디션 때문에 항암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으셨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이프로 치료가 가능할지 원장님 한번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암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완치 판정 기준이 5년인데 사실 좀 환자분 본인이 좀 황망하게 5년 뭐 한 달 뒤에 뭐 재발 전이소견 이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치라는 게 어떤 언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암이 새로 생겼을 때 보통 항암을 우선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고 또는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항암제를 또 적극적으로 또 치료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프 같은 경우는 우선 환자분 어떤 CT 상황을 봐서요. 그렇게 국소적으로 암 치료가 좀 가능한 부위가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하이프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 그럼 또 통증 완화 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옛날에 한번 조직 검사했던 거 그 자료를 한번 봐서 혹시 면역 항암제가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세포도성 항암제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되는지 이제 그거는 그게 환자분 몸에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요.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나요? 지금 이 70세 남성분, 그러니까 삼촌분께서도 한번 치료를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 검사했던 자료가 남아있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강구할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2000-4906으로 저희 전화 받으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암치료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암치료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준비사항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제 어떤 이제 항암 치료를 갖다가 네. 이제 계속 받을 때요. 이제 제가 좀 당부하신 건 뭐냐면 꼭 집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 좀 황당한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브랜드에 좀 집착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어떤 빅5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도 췌장암 사기고 사실 한 달 한 달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경우 뭐 항암제가 반응이 없다면은 뭐 석 달도 뭐 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아무 치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런
빅5로 유명한 병원에 진료를 받고 항암 예약을 걸었는데 병실이 안 난다. 한 달째 계속 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죠. 아니, 사실 그 대학병원도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병실이 안 나면 환자를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브랜드에 집착하다 보니까 꼭 거기 환자들이 몰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집은 어디 저기 대구라든지 광주인데 항암은 저기 서울의 어떤 유명한 병원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항암제 받는 동안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에 갈 상황들이 생겼을 때 거기까지 응급실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생판 환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그런 다른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적절한 치료가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요. 네.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꼭 경험이 많고 좀 시설이 좋은 곳에서는 항암 치료가 뭐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항암 치료라는 게요. 꼭 세트면이랑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치료를 받든지 간에 이 질환에는 1차 약은 요거를 쓰고 환자분 체중 몸무게 계산해서 딱 하면 용량 뭘 쓴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꼭 유명한 병원 찾을 필요가 없고요. 집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항암 받는 게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꼭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 치료의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집에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준비상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도 드려주시죠. 네. 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결국에는요. 수술이 안 될 때 고려해보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췌장암, 간암처럼 이제 딱 진단 당시에 수술받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런 암들은 한 80% 이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비수술 치료법을 받을 경우가 많고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종종 찾아와서 나 절대 수술받기 싫다. 사실 이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떤 유방이 여성의 어떤 상징이고 어떤 거의 어떤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꼭 수술을 안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저는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은 어떤 기존에 1기, 2기, 특히 3기 때도요. 표준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1기, 2기 때는 이제 90% 이상 완치율이 보이고 3기 때도 한 70% 이상 완치율이 보이기 때문에 유방암은 3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환자분한테는 훨씬 생존율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굳이 모험을 해서 수술 안 하고 이런 비수술 치료법을 갖다 선택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꼭 수술, 방사선, 항암을 꼭 완주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환자 본인에게 맞는 컨디션에 맞는 치료법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2-2000-4906으로 저희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 또 궁금증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궁금인지 저희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암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외국에 나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 가서 수술을 하면 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완치가 가능한지 뭐 생존율이 더 높은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본인 이야기신가요? 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7세요. 만 56세. 만 56세시고요. 네네. 지금 독일로의 치료란가 해외로의 치료를 좀 네네, 고민하고 해외 계신 것 같아요. 치료할 때.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보통 옛날에요. 한 수십 년 전에는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제 뭐 미국, 일본, 뭐 독일로 이렇게 연수 가서 수술법을 배우고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술법을 배우러 옵니다. 특히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네. 미국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잘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의료 환경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고요. 특정 분야는 네. 오히려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 가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네. 무리해서 어떤 원정 치료를 갖다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네. 그런 독일 치료법들 보면은 이제 신문 지상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입자 네. 치료라고 해서 이제 어떤 꿈에 암 치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에이전시들이 환자를 갖다가 데리고 독일로 가서 너무 무리하게 예. 환자분들을 갖다가 치료를 시도하다가 환자분이 거기서 사망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암이 한 1, 2기, 3기 때는요 국내에서 이제 치료받는 게 좋고요. 암이 4기일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 제도 어떤 기반 여건 때문에 못 받는 치료도 있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네. 환자분들 보면 외국에 그렇게 암 4기 말기일 때 비행기 타고 나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 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이제 뭐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치의 네.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잘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다른 신기술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네. 어떤 임상 실험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전망이 예. 좋은 치료법 임상 실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네네. 사실은 임상 실험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너무 무리하게 외국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굳이 먼 곳까지 가셔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네네. 치료받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감안해 보셔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생생 건강 정보 오늘은 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증 계속해서 저희에게 전화로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